작년에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우승 효과가 재무제표에 바로 좀 반영이 되어 있나요? LG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16억. 그래서 적자인 건 맞아요. 그러면 KBO 구단 중에 가장 재정적으로 괜찮은 그런 건전한 구단이 있을까요? 10개 구단 중에서는 가 유일합니다. 네. 비주류경제학 사이드 A에서는 김선우 해설위원님과 함께 미국 메이저리그를 숫자로 탐구해봤는데요. 사이드 B에서는 요즘 다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프로리그죠. 국내 프로야구 KBO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강 야구의 효과 때문인지 국내 야구 열기가 지금 다시 크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좀 야구 열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걸 좀 체감을 하시나요? 슬슬이 아니고 화끈하게 올라. 화끈하게 올랐어요. 이게 지난 시즌도 이 야구 팬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전국에 계신 이 LG 팬들께서 굉장히 행복한 어둠의 LG 팬들이 들고 일어났죠. 29년 만에 네. 우승을 네. 했으니까. 제가 LG 팬이거든요. 네네. LG를 오래 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도 같이 능할 수밖에 없는 게 암흑기가 오래 길다 보니까 자꾸 야구에 집중을 안 하고 축구를 보거나 메이저리그를 보거나 떠도나요? 왜냐면 이렇게? 어차피 이번에도 못 할 거니까 못 하니까 제가 메이저리그를 보게 된 계기도 비스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그치만 LG 팬은 원래 잠재적으로 국내에서 거의 한 탑 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경기장, 제일 큰 연고지, 오래된 역사, 뭐 세련된 이미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엔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게 아마 지금의 어떤 KBO의 어떤 흥행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았나. 근데 제가 방송에서 보던 네. 텐션하고 완전 다르신데요. 아니 오늘 야구 얘기 안 하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야구 얘기 안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야구가 본업이라니까요. 네. 이거 위원님만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메이저리그랑 국내 프로야구 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두 리그의 가장 큰 차이점, 현장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뭐예요? 큰 차이점은 뭐 인프라 같은 거겠지. 인프라. 그런 거는 우리가 통감하는 거고 네. 국내는 국내만의 그 맛이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 또 어. SSG 유통업계 이런 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이 먹거리 또 스타벅스를 마실 수 있는 이런 문화들 이 즐기는 젊은 팬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일단 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노래 막 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생활이에요. 그냥 연관해온 거 끊어놓고 그냥 저녁에 가서 뭐 핫도그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응원하고 싶잖아요. 기립박수를 쳐요.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네, 최고의 응원은 기립박수예요. 응원가 막 선수들 응원가 소리 이런 지르 거 없어요? 물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제 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내가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 MLB 이 선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응원 노래 막 이 선수곡들을 정해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실제로 캐스터하고 이 해설위원이 뭐 떡볶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먹고 평가하고 막 그랬어요. 완전 엔터테인먼트네요. 이거는 진짜 너무 바람직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젊은 세대들하고 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지 않았나. 네네. 뭐 이따가 좀 더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올해 KBO의 성장을 네. 숫자로 좀 확인할 수 있었나요?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팬의 수를 상징하는 거는 관중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도 많이 늘었다고 했지만 KBO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어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2021년에는 KBO 관중수가 120만 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600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23년에는 810만 명으로 늘어나요. 오, 600만에서 거기까지 또 뛰었어요. 810만 명은 코로나 이전 2019년에 720만 명보다 많은 거고요. 그 전인 이제 2018년보다도 많은 겁니다. 거의 이제 전성기에 육박할 정도까지는 올라왔고 이제 올해 뭐 한화라든지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약했던 팀들이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23년 기록 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적혀 있는 가장 최고의 기록, 그러니까 2017년 기록도 올해 달성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하나가 가을 야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짜 극적인 스토리가 이제 벌어지는. 네. 이거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이글스. 아니 이상하게 하나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LG는 한번 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LG 또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확실히 이번 시즌은 국내 프로야구에 새로운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올해 KBO에서 달라지는 점과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볼까 해요.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제 중계권인데 그쵸. 재용님은 이 티빙의 중계권 계약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티빙의 중계권이 이제 연간 450억, 3년에 1,350억으로 결제를 했고요. 네네. 이제 기존에가 한 200억 정도였어요. 어. 계약 대비 한 2배 이상이 늘었고, 그리고 TV 중계권은 원래 따로거든요. 지상파 TV는 540억 정도 해서 합쳐서 이제 990억 정도 해요. 그게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협회가 좀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팀한테는 한 뭐 90억 가까이 각 팀마다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이제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까 하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22년에 10개 팀 매출액의 합계는 5,300억이더라고요. 5,300억 네. 중에 올해 만약에 이제 중계권이 한 990억 정도 한다면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의 총 매출액에서 중계권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이제 메이저 수준이랑 얼추 비슷하게 왔다. 어. 예,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구단 매출이 작아서 그렇지 이거는 좀 더 커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 중계권을 이제 티빙과 이제 보는 시청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티빙은 이 중계권이 왜 그렇게 필요했는지, 왜 이 정도의 비용을 써야 했는지. 이제 OTT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외연 확장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객이 대략 한 400만 명, 500만 명에서 이제 전문용어로 박스권에 갇혔는데, 네네네. 박스를 뚫으려면 기존 고객과 다른 고객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OTT를 소비하는 이제 고객들은 드라마를 소비하는 여성 고객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연을 확장하려면 드라마를 잘 안 보는 남성 고객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남성 고객들은 뭘 보냐? 스포츠를 본다. 어. 그리고 매일매일 보는 스포츠가 뭐가 있냐? 야구가 있다. 아. 그러면 야구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 OTT 서비스의 외연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놓치고 있었던 남성 스포츠를 좋아하는 타겟들을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면 이 정도 비용을 썼는데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집에서 맨날 계시는 분들은 TV로 보면 돼요. 네, 요즘에 TV를 본 사람이 사실 그렇게 집에서 TV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야구인들은 대안이 없어요. 야구인들은 야구를 안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TV는 그 정도의 계산은 좀 유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팬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이 비용을 낸 만큼 더 좋은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리그가 성장하면 난 돈 낼 의향이 있다. 이럴 것 같은데 네. 유료화가 되면서 리그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개인적인 뭐 사견이지만 제가 이 메이저리그를 지켜보면은 다저스 구단 같은 경우는 스페셜 뭐 데이를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한 그런 뭐 상품들도 보여주지만 뭐 버블헤더 버블헤드라고 버블헤드. 머리 큰 인형 같은 걸 팔아요. 오타니 버블헤드 데이 막 이러면 오타니 머리 큰 인형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근데 보세요. 네. 이게 구단에 좀 어느 정도의 그 수익 창출이나 이런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다저스 같은 경우는 선착순 몇만 분 오시는 분들한테 그 데이에 아, 그 그쵸, 버블헤더를 공짜로 줘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또 나중에 미래의 수입에 도움이 돼요. 네. 왜냐면 뭐 버블헤드 하나로 내 이 선수의 팬이 돼서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이 구단을 응원한다고 치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할 이제 자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것들이 수입을 통해서 할 여유가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죠. 어쨌든 중계권료를 통해서 각 구단이나 리그가 좀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혹은 팬들을 위한 서비스의 영역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 거네요. 네. 올 시즌에는 이제 중계뿐만 아니라 경기 내적으로도 달라지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 스트라이크 존 에이비스 음. 때문에 지금 보기가 굉장히 좀 편해졌다 하는 얘기들을 너무 굉장히 좋죠. 좀 많이 듣고 감정 소모가 덜해졌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이 공간 가상 공간이 있잖아요. 홈플레이트를 통해서 요 앞쪽 부분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스트라이크 존인데 이거를 지금 이 KBO에서 추진한 건 이 앞쪽과 이 뒤쪽 공간까지도 이게 같이 연결되는 그 선을 센서로 읽어요. 센서 이게 공이 이 네모가 두 개가 있고 네네. 공이 네모 두 개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센서로 본 다음에 그 심판이 이제 이어폰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들어요. 이거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입니다. 그거를 듣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이렇게 좀 보장을 그럼요. 하는 그런 네. 제도. 야구 보시는 분들이 네. 매일 화가 네. 나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화가 하는 나요. 것들이 아니 기쁜 모습이 없어. 최근에 좀 다들 많이 화만 나 줄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야구에서 화나는 거에 한 70%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네. 재영님 요즘에 그 네. 메이저리그 야구 보세요? 보죠. 가상 스트라이크 존 있죠. 요즘에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좀 이렇게 여기도 빨리 ABS를 했으면 속 아. 터져요. 왜냐면 거기도 고령화 현상이 있어서 심판분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아, 좀 침침하신 거예요, 약간. 이게 자세히 못 보셔. 아. 예,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야. 갑자기 이게
시스템에 KBO가 먼저 이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있지만은 네네. 팬들이 보는 그런 관점들은 그것 때문에 생각이 좀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토론을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뀐 거죠.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했었던 게 이 KBO는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시작부터 굉장히 뜨겁게 시작한 이 프로야구의 핫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그 이면의 재무적인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본격적으로 각 구단 재무제표를 뜯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재용님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 작년에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우승 효과가 재무제표에 바로 좀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쵸.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관중이 늘어나고 관중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 효과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이제 820억, 전년도에 556억이었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 비용이 836억이어서 적자는 마이너스 16억. 적자인 건 맞아요. 네, 왜 적자냐? 800억이나 있는데 820억이나 있는데 전년 대비 매출액이 거의 270억이 늘었는데 네네. 왜 적자냐? 전체 비용이 836억인데요. 네. 그 중에 502억이 선수단 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선수단 운영비가 378억이었어요. 근데 378억에서 500억 수준으로 늘어나니까 선수단 운영비가 네네. 어쨌든 우승을 하려면 네. FA도 좀 지르고 외국인 선수 좀 좋은 선수 데리고 오고 그리고 기존에 좀 잘했던 선수 연봉도 좀 올려주고 그래야 이제 팀 전력이 이제 좀 탄탄해지니까 네. 그리고 매출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전체 매출 중에 43%가 특수관계자 매출이에요. 특수관계자요? 특수관계자는 LG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모든 그룹사들이 우리한테 준 돈이 354억이다. 아, 그냥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네. 어떤 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모기업뿐만 아니라 뭐 LG 뭐 이렇게 계열사들이 이렇게 약간 보통 이제 십시일반하듯이 이렇게 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그 준 돈이 작년에 22년에 190억이었는데 23년에 요즘 성적도 좋고 잘 나온다며 잘하니까 우리 이름도 좀 더 많이 알려졌겠네. 그러니까 354억 좀 더 높여줄게. KBO는 모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네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 43% 이거 300억 없으면은 당장 선수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단 자체적으로 내가 1, 2억을 더 쓰고 싶어도 결국은 윗단에 있는 이제 모기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이죠. 궁금한 게 이 재무제표가 네. 그러니까 우승을 하고 난 결과로서 그건가 아니면 이 재무제표 하에서 우승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 재무제표 하에서 우승이다. 아, 연봉은 연초에 다 정해져요. 음. 그 전에 이제 모기업이랑 얘기해서 올해 전력이 이렇게 강해졌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FA 선수를 데려오기 전에 저희가 연봉 20억짜리 선수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실례지만 좀 증액이 되겠습니까? 이제 승인 받고 그다음에 승인 되면 지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자꾸 긴 시간 우승을 못하면 안 되네요. 아. 빨리빨리 해야 되네요. 네. 네네네. 받은 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돈은 돈대로 썼는데 네네네. 팀이 꼴찌야. 네. 그럼 그룹사 입장에서는 열받죠. 그렇죠. 돈은 돈대로 줬는데 꼴등이야? 그러면 마케팅이 아니라 디마켓 반대 마케팅이 됐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화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예산이 이제 그 다음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려워지. 이제 앞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우승하는 팀이 바뀔 거니까요. 네. 네, 우리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시죠. 네. LG는 어쨌든 좀 선수단 쪽에 이렇게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 전력을 강화해서 우승으로 이어진 거라고도 제가 볼 수 예전에 축구단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에서 선수단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축구가 더 높긴 한데 이제 LG 트윈스도 이제 한 61%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비슷한 뭐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뉴욕 양키스를 찾아봤는데 뉴욕 양키스 구단이 크기도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선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예요. 낮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61%인데 뭐 이 미국은 43%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선수단 연봉 외에 한 60% 정도의 예산으로 뭐 광고도 하고 버블헤드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의 반경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부가 수입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선수는 제품인 거죠. 야구단 입장에서. 네. 제품이 있으면 제품을 팔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팔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좀 늘어나야 되는 게 한국 이제 프로 스포츠의 숙제인 거죠. 그러면 KBO 구단 중에 가장 재정적으로 괜찮은 그런 건전한 구단이 있을까요? 건전 뭔가 이렇게 모기업의 어떤 큰 지원보다는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생할 수 매출액으로 있는. 흑자를 내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10개 구단 중에서는 키움 히어로즈가 유일합니다. 키움. 네. 키움 같은 경우에는 네. 모기업이 없는 구단인가요? 유일하게 9개 구단은 네. 재무제표 여러분 보통 주주 명부가 있는데 네. 이제 주주 명부가 보통 100%가 이제 모기업으로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LG 트윈스의 주주는 주식회사 LG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 주주가 돼 있는데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어보면 우리의 주주님은
69.26%가 이장성님. 아니 누구시죠? 구단주. 아 구단주. 네, 아, 소유가 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아 개인 구단이요? 다른 데는 이제 법인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장성님이 이제 구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키움이란 이름은 이름만 쓴 비즈니스. 돈 받고 이름만 광고판 같은 그런 영역이군요. 그런 키움. 그래서 네.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거의 국내 많은 구장 중에 순수한 수입 자기 수입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오 흑자를 해야만 하는 약간 그런. 흑자 해야만 하지. 왜냐하면 법인이면 위에 모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해주겠는데 여긴 개인이니까 여기서 적자를 예를 들어 100억이 보면 거의 이제 지분 75%를 가지고 있는 이장석 구단주가 75억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실리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네네. 흑자를 봐야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있다. 왜 나는 개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방송률 현재 23년 재무제표가 안 나왔어요. 네, 아직 공시가 안 돼서 22년 거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전체 매출액 중에 기타 수입이 꽤 많습니다. 그러게요. 전체 매출액 377억 중에 운동장 수입 67억, 광고 수입 176억, 기타 수입 134억. 전년도에도 기타 수입 179억. 기타가 뭘까 예측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수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김하성 선수가 2020년 끝나고 21년도에 이적을 했어요. 네네. 이적하고 나면은 이적한 선수 연봉의 일부를 원 구단한테 줘야 돼요. 메이저리그. 그걸 이제 몇 퍼센트를. 포스팅비라고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요즘에 MLB 사관학교거든요. 맞아요. 키움은 키워서 보내는. 네, 키움은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우. 이정우 선수도 있죠. 이정우 선수 갔어요. 이제 있었다가 키움이었어요?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된 게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4년에 키움 같은 경우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가 그 안에서 이제 계약 이행을 잘 수행하면은 키움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247억이에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247억은 어떤 돈이냐면 이제 2022년 키움의 1년 선수 활동비가 247억이에요. 와. 이제 이정우 선수가 1년 살림을 벌어주고 간 거지. 거기다 내년에는 또 김혜성 선수라고 네. 또 갈 확률이 높은 또- 선수가 있어요. 네, 진짜 사관학교 진짜 키우고 있네요. 진짜 그게 키움 구단에서 되게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인 거죠. 와. 강정호 선수 65억, 박병호 선수 167억, 김하성 선수 72억, 이정우 선수 247억. 근데 선수단 예산은 1년에 한 200억 수준이니까 대략 뭐 절반에서 1년치 가까운 예산을 사관학교 졸업생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고 떠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입이 된다. 그러면 네, 자기의 포지션을 잘 알고 되게 영리하게 하는. 그쵸? 왜냐면 이제 그래야만 내가 어쨌든 돈이 있어야 벌어야 내가 뭔가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키움을 보시잖아요. 네네네. 키움이 좀 특이하다고 느끼시나요? 우선적으로 뭐 어린 선수들이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거. 근데 잘 키워요, 키움이 진짜로. 잘 키우니까 계속 키움 잘 키운다. 방향성이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지금 쌓여있다는 건데. 좋은 선수들이 지금 나는 거고 어쨌든 뛰어난 이 기량을 가진 이 선수들도 이제 최근의 야구들은 굉장히 이 선수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네. 지금 이제 가는 게 최근의 현대 트렌드의 야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구 팬들도 우리 선수들이 막 혹사당하는거나 부상을 입었는데도 뛰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잘 해 나가는 그런 이 문화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키움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양한 구단에서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키움은 그렇죠. 생존을 위한 관심으로 스카우팅과 육성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성공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다른 구단들도 그치 우리도 육성 뭐 스포츠 네네. 과학 관리 이런 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찾아봤냐면 류현진 선수 연봉이 비싸잖아요. 네네. 8년 170억으로 이제 계약을 했고 올해 받는 연봉이 25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하나 입장에서 25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궁금해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23년이 안 나와서 22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매출액이 45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373억이었어요. 네. 저는 이게 선수단 비용일 거라고 유추를 하는데 대략 그냥 300억대 초중반 정도의 선수단 예산을 꾸리는 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류현진 선수 25억이 얹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막 엄청난 비중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구단 입장에서 이제 전체 관중이 56만 명, 경기당 7,700명이었어요. 네. 그치, 하나 오면은 7,700명 아니지. 그럼 하나는 류현진 선수 오면 10,000명은 되겠지. 그러면 평균 전체 관중이 50만 명에서 한 80만 명 정도 될 거야. 또 이 사람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광고판들도 광고 단가 좀 더 받을 수 있겠네. 그럼 25억 정도는 내부적으로 감당할 만한 숫자 아니었을까라고 계산을 저는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저는 방송 이거 녹화 시작하기 전에는 야구가 너무 고여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어요. 흐르지 않는. 근데 이제 재무제표도 좀 뜯어보고 각 구단별로 예를 들면 키움이 하는 그런 전략은 되게 저는 신선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계속 흐르긴 흐르는구나. 계속 뭔가 변화를 시도하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약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야구는 돈이 될까? 이 말에 두 분이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무 자체는 뭐 거의 사실은 제가 예전에 봤던 재무제표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거는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야구가 중간중간에 위기가 엄청 많았어요. 어떤 뭐 국가 대항전도 있고 뭐 승부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결국은 그 모든 위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세 스포츠로 이제 지켜왔고 그렇죠. 그 관심을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풀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는 제가 볼 때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결국 지금 시대는 소비자의 관심과 시간이 있는 곳에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풀기만 하면 되는 영역이어서 KBO는 반드시 돈이 될 수 있는 리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설위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었네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이 면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 드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운동법도 바뀌어야 되고 뭐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길러내고 이 최상위급의 이 선수의 그런 걸맞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와야 되고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당연히 그래 나중에 될 거야 이건 아닌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의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빠르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김선우 해설위원님과 함께 메이저리그 그리고 KB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김선우 해설위원에게 야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선수 생활 때도 행복하고 제가 야구 해설로 사는 거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 빅 경기를 저는 제가 직접 보면서 또 전달해드릴 수 있는 이런 행복감 뭐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용님한테 야구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한테 야구는 행복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은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어떤 기쁜 이벤트나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잔하지만 자주 나한테 소소한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쌓여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믿어요. 그렇게 치면은 야구는 행복을 위한 조건을 아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응원하는 MLB 같은 1년에 163경기가 이루어지고요. 거의 인생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복에 있어서 야구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행복이라고 저도 똑같이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재욱 씨가 굉장히 좀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 멋진 말들을 한번 제가 해설할 때 써도 충분히 이해는 해주시고 대신 그때 제가 뭐 비주류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배웠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프로야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